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두 번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 근처하고 사무실 근처에는 개나리 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우연하게 개나리 꽃을 봤는데 정말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봄이 오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주식시장도 다시 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왜 매수를 했는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SLR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한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연준에서 한시적으로 SLR을 면제했고 은행들이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여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기 시점이 이번 3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연준에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내비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이 우려에 섞인 주가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3% 이상의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는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연준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SLR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미국 시장이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0.7%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S&P 500, S&P 500은 0.06%,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7%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1% 이상의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미국 시장이 SLR 종료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난주 목요일날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실제로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런 내용만 본다면 내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날 이런 부분이 선반영된 것이 맞다면 국내 시장도 목요일날 미국 시장에 따라서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고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인데, 현재 국채금리가 1.7%를 조금 넘겼는데 지금이 딱 적절한 위치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모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준금리하고 국채금리의 상관관계,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냥 국채금리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은 조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지금 국채금리가 7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상승했던 폭보다 상승할 수 있는 폭, 이 폭의 갭이 더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1.7%를 넘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 중심으로 반드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면서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5일부터 19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MSCI 코리아 ETF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네이버, 기아차, SK텔레콤, HMM,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코스피 지수하고 유사한 궤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말하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될 수 있고, 코스피 지수의 상승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베팅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이마트와 협업 소식이 있고
또 쿠팡 상장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 가치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많은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재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는 제가 토요일 영상이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기아차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 특별한 이슈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애플바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주가도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애플바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항상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SK텔레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몰릴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SK텔레콤의 수급을 살펴보면 15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이 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3월 5일이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대비 매수 물량도 많은 것 같고 참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혔던 종목이죠. 해상 운임도 증가하고 있고 또 경기 회복과 함께 꾸준히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2월달부터 정말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지수의 흐름에 상관없이 어쩌면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은 기아차, KTNG, GS건설, 호텔신라,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또 인버스하고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ETF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 같지 않나요? 지수 하락을 의미하는 인버스에도 베팅을 했고 또 반대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에도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몇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차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KT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KTNG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18일이죠. 이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목요일에 강한 매수세가 잡혔기 때문에 이 하루 수급으로 전체 주간 수급 2위까지 올라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19일날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총이 있기 하루 전인 18일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 지금 건설주가 두 개나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주의 주가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가장 최근 이 시점만 본다면 LH 사태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민간 주도하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에 대해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5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의 상승폭을 보시면 2%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좀 긴 관점을 볼 때는 기업의 펀더멘탈, 재료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대응할 때는 결국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마다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봐야 되는지 조금은 차이를 두면서 항상 매매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